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274번째를 맞는 이번 정례회에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시정 질문도 진행됐습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정례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양준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민생, 청년이라는 서울시의회의 시민행복 3대 과제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같다며 새 정부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된 것에 대해 반기면서도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재무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이 중앙과 지방 간 세입 8대2, 세출 4대6이라는 기형적 재무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는 시정질문이 진행됐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올해 예산을 심의하고 지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결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졌기에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하며 따라서 결산은 무엇보다도 냉철한 평가여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9일까지 18일 동안 이어지며 회기 마지막 날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를 놓고 시의회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듣는 토론회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두 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고 서울시교육청은 추가 경정 예산이 연말까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과를 놓고 시의회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한 해 예산 규모가 총 39조에 달하는 두 기관을 놓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이 두루 지적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무엇보다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성격의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3개 잉여금은 2조 8천억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0%에 육박하는데 이는 그 전년보다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 그 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남기는 듯한 이제 인상을 계속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시민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돈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나가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효율적 배분과 집행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에 있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연도에 초과 세입금이 2조 원가량 발생해 잉여금이 많이 생겼다면서 잉여금 사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서울역 7017 사업의 경우 운영 활성화 명목으로 7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억 2천만 원에 그쳐 관련 행정상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예산 미집행 비율이 20%에 달하는 곳이 적지 않은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한편 SH공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받은 창신승인 도시재생 사업비를 이와 무관한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 부지 매입에 사용해 예산 사용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추가 경정 예산이 지나치게 많았고
일부는 연말인 12월에 투입된 점 등이 지적 대상에 올랐습니다. 연말에 추경을 하는 이런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 공사가 주로 해를 넘기며 방학 중에 진행되는 등 특수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 예산 2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첫째 날인 13일에는 지역 현안 과제부터 학교 급식, 치매 조기 발견 등 정책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호근 서울시의회 의원은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설 지연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김용석 의원은 창동역 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 첫째 날, 지역발전 현안과 정책 과제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호근 의원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할 타임에 아침도 못 먹고 강동 구민, 특히 강동구 여성들은 굶고 있는 겁니다.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창동 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7년째 중단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도봉 구민들은 창동역 올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민자 사업이니까 서울시는 책임 없다? 저는 책임 있다고 봅니다. 왜? 모든 건축 심의하고 허가를 서울시가 다 내줬어요. 시간만 된다면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해서 뭔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한번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서울시 초중 고등학교 급식 지원비 가운데 식품비는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해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치매 정책의 필요성과 서울교통공사 통합에 따른 안전문제 개선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정책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협력을 요청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사흘간의 시정질문을 마친 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29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두 번째 시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청량리역 에스컬레이터 부족 문제, 또 수서 행복주택 건설 논란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석주 의원은 아파트 층수 규제의 합리성 여부를 물었고, 김현규 의원은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번째 시정질문이 지난 14일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서울시의 아파트 층수 규제, 국토부의 수서 행복주택 건설 등 갈등 현안을 비롯해 초중고교의 강당 부족 문제 등 교육 분야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석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일괄 적용 중인 아파트 35층 규제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30 서울 기본계획 높이 계획은 원천 무효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박 시장은 관련 규제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검토가 불가함을 시사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이걸 존중하면서 지역 현안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김구현 의원은 성북구에 있는 국방벤처센터가 주민 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시가 힘써줄 것을 주문했고, 전철수 의원은 청량리역 내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보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교육 분야에선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명목으로 일부 자치구에 특별 교부금을 집행한 것을 두고 위법 행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진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20억 원이 나갔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다 특별교부금을 직접 교부하면은 이것은 교육 자치를 무시하고.
김 의원은 미세먼지에 노출된 학생들의 실태를 지적하는 질의도 이어갔습니다. 253개 학교는 어디 가서 강당이 없는데 어디 가서 실내 교육을 합니까? 체육을 합니까?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흘간의 시정 질문을 마무리한 서울시의회는 오늘부터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이어갑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제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시정 문제와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로 7017의 사업비가 처음보다 2차례 추가로 들어간 것을 지적했고, 문형주 의원은 최근 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된 홍제천 인근의 보건 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 최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장한 서울로 7017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은 서울로 7017 사업비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보다 예산이 2차례 추가로 들어간 것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서 매년 이렇게 100억씩 들어갔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을 걸 예상했는데 일부러 축소해서 380억이라고?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로 7017과 연결된 지역까지 보행로 개선 사업을 이어가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서울로 자체만이 아니고 서울로에 이어서 남대문, 심지어는 명동까지 지금 우리가 보행 다 개선하고 있잖아요. 보행도시 조성과 더불어 초미세먼지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을지로하고 종로를 자동차가 안 다니는 통행을 좀 제한하고 저기를 트램과 같은 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을 도입해서. 일부 의원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 개화동은 오래된 주택이 많아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설비도 너무 노후되어 고치거나 집수리가 불가능하여 전면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헐고 다시 신축해야만 하는데, 서울시가 국가보훈처와 업무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명예전당 건립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가 모신 분은 2,835분이고 아직 약 480분의 영령을 모시고 못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래요. 체결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서. 학교 행정에 대해선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과일급식 도입을 촉구해야 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 후 수업의 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된 각종 안건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의 아파트 35층 규제를 조속히 풀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의 높이 계획을 보면 지역별, 사업별, 위계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음마 재건축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토록 돼 있어 일부 49층 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하므로 서울시의 정비계획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규제 근거인 2030 서울기본계획상 문제로 당시 접수된 각종 의견 192건 중 층수 규제 관련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평균 층수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영환 의원이 어제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서울 속으로의 목요일 코너 목요데이트에서 의정활동과 지역구인 송파구의 현안을 짚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송파구 문정동의 낙후된 주민센터 시설 개선과 문정동에서 성남시 방향 버스 노선 증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이전을 앞둔 송파구의 성동구치소 자리에 심리지원센터가 세워지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목요 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혜경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각종 의안들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 의회 사용 설명서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13명 이내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비심사기관으로서 각 위원회에 속하는 안건과 청원 등을 심사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받아서 조사하거나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데요. 이렇게 안건을 심의한 다음에 자료조사와 현장 점검 등의 활동이 끝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불필요한 토론 시간을 줄이고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인구 1,000만의 서울시에서는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또 미처 다루기 힘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네. 그렇죠. 특별위원회, 말 그대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라든가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이렇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인데요. 각 상임위원회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그 안건이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상임위원회는 계속 운영되는 반면에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고 종료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다는 점이 두 위원회의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바로 의회의 역할인 만큼 언제나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